안녕하세요. 사내 위로입니다. 앞서 1편, 2편, 3편의 이야기를 통해 행동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어떤 행동식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이야기들부터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으니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행동식이라는 것은 그 목적과 기본 틀에만 들어맞으면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과일이죠. 배나 블루베리 같이 당분이 낮은 과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일들은 당분이 상당히 높은 식품입니다. 가을에 먹는 사과, 겨울에 먹는 귤, 이런 제철 과일들은 산에서 먹을 때 더 맛있죠. 하지만 과일의 문제점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화를 위한 관점에서는 건조 과일이 좋습니다. 요즘은 식품 건조기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4만 원대부터 구입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육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육포는 종주시 가벼우면서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건조기를 이용하면 모든 야채들을 건조시킬 수 있는데 힘든 백패킹 종주 산행에서는 경량화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구마 말랭이 같은 경우 훌륭한 행동식이죠. 바나나 같은 경우 아주 좋은 행동식인데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 껍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건조기로 바나나 칩을 만들면 해결되죠. 굳이 건조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동결 건조 식품들은 상품화된 상태로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식을 이야기하면서 꼭 다뤄야 할 중요한 성분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운동 전 카페인 섭취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주죠. 카페인의 최대 강점은 바로 각성 효과입니다. 아무리 몸 상태가 좋아도 정신이 맑고 의욕적이지 않으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보통 카페인이 몸에 들어온 지 30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45분이면 99% 이상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카페인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뇨작용이죠. 이 부분이 등산에서는 한여름의 경우 탈수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을 잘 살펴보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페인의 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카페인이 함유된 부스터를 섭취하거나 카페인 알약을 먹기도 합니다. 지난 행동식 3편에서는 에너지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등산 중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가서 한 잔 마시는 것 말고 어떻게 행동식으로서 카페인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투약병입니다. 용량별로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죠. 플라스틱 재질이 싫으시거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요즘에는 실리콘 제품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과 스틱 커피를 약간의 물에 끓여 섞습니다. 스틱 커피는 카누 제품부터 일리 스타벅스 비아까지 다양하죠. 행동식으로서 좋은 꿀에 카페인까지 포함된 나만의 행동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BCAA 파우더까지 섞어 넣으면 좋겠죠. BCAA는 보충제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엑스텐드 제품 같은 경우 30서빙짜리가 2만원 정도 하죠. 그렇다면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인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인이 150mg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죠. 그런데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이 들어갑니다. 보통 4mg 정도 미량 함유되어 있죠. 디카페인이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이 정도 함유량이라면 카카오 닙스가 있죠. 카카오 닙스는 카테킨 성분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5g인데 이게 한 티스푼 정도고 이 용량이면 카페인이 4mg이 들어갑니다. 5g 정도면 소형 지퍼백에 개별 포장해서 들고 다니기에 좋죠. 또 끓여 먹으면 카카오 닙스 차로 마실 수도 있고요. 카페인이 전혀 없으면서도 차로 마실 수 있고 또 각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페퍼민트가 있습니다. 바로 멘톨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식이라는 것은 이렇듯 매우 포괄적이지만 그 목적과 개념만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맞는 행동식을 찾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만의 행동식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식을 준비할 때 이미 등산은 시작됐습니다. 어떤 산행인지에 따라 행동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행동식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행동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등산을 한다면 그 산행은 정교해지고 깊어지고 결국 산은 물론이고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자아성찰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지리산의 의미를 풀면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지리산만 그러겠습니까? 동네 뒷산부터 내가 가는 모든 산이 지리산이 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오르는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